그날TV 가족 여러분, 오늘은 조선에 글 쓰는 여자들 어제 보던 그 다음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여성이 남편이 공부하러 갔다가 방학이 돼서 돌아왔는데도 혼자 잠들고 아른 채도 안 하고 심지어는 이혼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기의 글을 지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규방 가사로 들여다보는 전근대 여성들의 삶과 생각을 우리가 엿보는 시간들인데요. 아주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기 운동을 하는 그 글 쓰는 사람들로서 이 조선시대의 여성들도 이렇게 자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이지요. 읽겠습니다. 시골 여성의 억울함은 여성 모두의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남편의 이혼 통보로 시골 여자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시골 여자는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반추하며 자신이 처한 문제를 탐색하기 시작한다. 시대에 뒤떨어져 학문을 몰랐으니 생존 경쟁 문외 아닌 내 어찌 알았을꼬. 오늘 같은 내 신세 그동안 쌓은 공이 하루아침 무너져 버렸구나. 생존 경쟁 내일이었을 줄 내 어찌 알았을꼬. 슬프도다 이 세상의 구속과 압박으로 철망 속에 헤매는 불쌍한 구여성들. 끝없이 슬픈 사정 광대한 청년 남자. 무지로 몰랐거든 어느 누가 이해할까. 시골 여자는 이혼 통보의 원인을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데서 찾고 있다. 생존 경쟁은 그동안 집안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구 여성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다.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지했고 크고 넓은 세상의 청년 남자들의 일은 미련하여 알 수 없었으니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다며 자책하고 있다. 시골 여자는 이혼의 원인을 학문과 세상에 대한 무지에 두고 있는데 시골 여자 서러운 사연이 창작된 시기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은 1920에서 1930년대에 창작되었다고 추정되는데 당시는 신식교육을 받은 남성이 구여성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던 시기였다. 신식 남편이 구식 아내에게 이혼을 고하는 사건을 당시 신문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명식의 좁은 가슴 속에는 혹독한 시집살이의 고통은 오히려 둘째가 되고 다만 그 남편이 몸이나 편히 있는가 공부나 잘하는가 언제나 졸업을 하고 오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눈 오고 바람 불 때와 꽃 피고 세울 때마다 눈물로 웃을 적실 동안에 어언 6해가 지나고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봄에 그 남편 윤용호는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가족의 환영 속에 옛집으로 돌아오니 그 남편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신명식이 여자예요. 시골 여자. 반가운 얼굴로 그 남편을 맞을 때 그의 조그만 가슴 속에는 전도의 무한한 광명을 얻은 듯이 기쁨에 취하야 어찌할 줄 몰랐다. 그리고 남편의 지식이 고상해졌음에 따라서 자기에게 무궁한 사랑이 돌아올 거라 믿었다. 그와 같이 믿는 남편이 집에 돌아온 지 며칠 못 되어서 제일 먼저 제출하는 첫 문제가 이혼이다. 무식한 그대는 나의 배필이 못되니 이혼, 중략. 말 알아듣겠소? 이 말 저 말 할 것 없이 내 말대로만 하여 내가 써오는 편지에 도장 하나만 찍으면 그대의 평생은 걱정 없고 아무에게도 이런 말 하지 말고 도장 하나만 찍으란 말이야. 응? 하며 가장 사랑하는 듯이 꼬이는 말이 신명식의 귀에는 하도 이상한 중에 이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서 연약한 여자의 피눈물 신명식의 애화 동경 유학의 결과는 죄 없는 본처 이혼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 1924년 4월 5일 기사 중에서 나온 그 대목이에요. 1924년 4월 5일자 조선일보 기획 기사의 일부이다. 내용을 읽어보면 신명식은 시골 여자와 많이 닮아 있다. 남편 없이 시집살이를 했으며 남편이 졸업해서 돌아오면 무궁한 사랑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까지도 똑같다. 그런데 신명식은 이혼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세상 물정의 어두운 여성이다. 순진하기 그지없는 신명식에게 남편 윤용호는 도장만 찍으면 된다며 마치 신명식을 위하는 일인 듯 그녀를 속이려고 든다. 이혼이 유행병처럼 번지던 이 시기 신식 교육을 받은 남편을 둔 그 여성은 누구나 시골 여자나 신명식처럼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 소방맞은 여성 300여 명이 기혼 남자의 이혼병을 호소하며 자신들을 교육해 줄 것을 간청하러 여자교육협회로 간 사건은 이 시기에 신식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처한 불안감과 억울함을 짐작하게 해준다. 동아일보 1922년 12월 21일자 나온 기사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시골 여자에게 이혼이라는 불행이 찾아온 것이다. 시골 여자나 신명식이 처한 고통의 원인은 신식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은 무식한 아내라는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식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녀들이 무식한 여성인 것은 아니다. 또한 신학문을 배우지 못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문제는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가진 한계였을 뿐이다. 하지만 시골 여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토로하며 내면을 탐색하는 지혜를 가진 여성이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내면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가련하다 우리 여자 이팔청춘 허다풍상 믿을 곳이 거의 없다 중략. 종이와 목을 내어놓고 오장에 박힌 하늘 붓끝으로 하려 하니 여름 몇 날 동안 푹푹히 맺힌 하늘 한 말씀 못 알리고 상식 없는 무턱말로 긴긴 편지 만장 쓴다 한들 첫 줄 한 장 안 부쓰고 비비 찢어 버릴세라 중략. 원통하다 우리 신세 아내 되어 남편에게 사랑 한 번 못하고 산들 무슨 일이 있나. 염라대왕 원망일세 나를 어서 데려다가 평화를 알려줘서 못 잊을세 우리 부모 금옥같이 나를 길러 만복을 바랐건만. 시골 여자가 자신의 처지만 한탄하지 않고 가련하다 우리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구여성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골 여자는 이혼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편에게 편지를 써볼까도 하지만 상식 없이 두서없이 긴긴 편지를 써봤자 무식한 아내라 여겨질까 이내 포기한다. 계속해서 슬픔에 휩싸이다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 살 가치도 없다고 느끼고 염라대왕께 목숨을 걷어가길 청해보기도 한다. 그 와중에 자신을 금과 옷같이 키워준 부모님이 생각난다. 시골 여자는 자신의 삶을 짧게나마 회고하며 자신이 귀한 존재였으며 사랑받았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부모님 무릎 아래 구슬 같았던 존재였고 결혼해서는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시집살이를 했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자신이 귀한 존재였고 열심히 살아왔음을 새삼 깨달으며 시골 여자는 자신을 새롭게 각성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위에 인용 기사에는 정분희라는 또 다른 시골 여자의 이혼 이야기가 실려있다. 제목에는 남성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적혀 있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여성이 남성에게 위자료 7,480원을 청구했음을 알 수 있다. 1924년에 시골 여자 신명식은 자살 시도를 하고 시모의 학대를 받으면서 끝내 이혼하지 않고 버텼지만 1937년 정분희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했다. 기사에는 정분희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이혼 청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7,480원이라는 거금의 위자료는 단순히 떠밀려 이혼을 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1940년 간송 전영필이 한 옥체의 열채값인 10,000원으로 훈민정음을 샀다고 전해지는데 그것과 비교해보면
7,480원은 한옥집 7, 8채 값인 셈이다. 기사를 통해 여성들의 내면의 변화까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성들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골 여자 서러운 사연에서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결혼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슬프고 가련하다 무강 1월 구여성들, 전생에 무슨 죄로 수심 청춘 우리들이 무강한 낭만 세상 장장이 거쳐가니 유유하신 창천이여 청춘을 살피소서. 꽃같은 우리 청춘 유수세월 던져두고 30, 40 한평생을 님없이 다시 올까. 이제 시골 여자에게 구여성들은 자신과 같은 운명 공동체이다. 수심이 가득하지만 우리 구여성들도 청춘이다. 빛은 없지만 낭만적인 세상이 길게 남아있으니 꽃같은 청춘을 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다른 여성들에게 외치고 있다. 우리라는 표현은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위로함으로써 슬픔을 해소하려는 규방가사의 오랜 전통이다. 아내로서 사랑받지 못한 문제가 비단 시골 여자 하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성들이 겪고 있는 또는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를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보여준다. 그러나 가사 속 시골 여자는 난간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듯하다. 마지막에 꽃같은 우리 청춘 님없이는 다시 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 이유는 이혼이라는 문제가 시골 여자에게 너무나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매듭짓지 못한 감정은 오히려 일방적인 이혼 통보의 부당함을 더 사실적으로 고발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볼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지점이 시골 여자 서러운 사연을 이혼 통보를 받은 구여성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심파가 아니라 시대를 고발하는 문학으로 봐야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옛날 조선에 글 쓰는 여자들 왜 글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다음에 또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윤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